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교길만 눈이 난나의 룬니쌤입니다. 오늘은 1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터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만의 스타일 찾기. 두 번째, 만능 틀 완성하기. 세 번째, 시책 공부입니다. 각각 수업 실현, 심층 면접, 영어, 그리고 지도안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업 실현입니다. 수업 실현은 여러분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두세 번만 따라하다 보면 금방 감이 잡히실 텐데요. 먼저 처음 스터디를 시작한 2, 3일 정도는 책에 있는 막는 답안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막는 답안을 따라하면서 감을 잡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야 해요. 저희는 스터디원이 4명이었기 때문에 2명씩 나누어서 같은 문제로 수업 실현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친구가 스터디를 했다고 하면 A와 B 친구는 2020 학년도 서울 수업 실현 문제로 구성안을 짜고 C와 D 친구는 2020 학년도 경기 수업 실현 문제로 구성안을 짜는 형식이었어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4명 모두가 다 같이 동그랗게 앉아 구성 시간을 갖고 구상지를 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명씩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수업 실현을 진행했어요. 물론 이렇게 하니까 가장 뒤에 순서를 뽑는 친구는 자기가 구상한 것을 잊어버려서 1분 정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긴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꼭 주의해야 되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영상을 촬영하여서 꼭 돌려보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손동작이나 그리고 자세, 표정 등이 어색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을 골고루 주는 연습과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먼저 시선을 골고루 주는 것은 아까 영상을 찍은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평소 수업 실현을 할 때 친구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걸 고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채점을 해주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수석교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학생이 어떻게 선생님의 친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친구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감점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여서 친구 대신에 학생이란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발표할 친구 있나요? 어떤 친구가 말해볼까요? 라는 말 대신 발표해볼까요?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라는 조금 더 정제된 문장으로 처음부터 연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각자 스터디원들을 피드백해줄 때에는 꼭 잘한 점 3가지, 부족한 점 3가지 이상 적어주도록 약속하여야 합니다. 저는 당근보다는 채찍이 많이 필요한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예의 있게 피드백해준다고 칭찬만 할 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2차를 고득점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모인 스터디이기 때문에 처음에 부족한 점들을 서로 가감없이 말해주고 상처받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한 점들을 들을 때보다는 친구들이 개선할 점이나 보완할 점들을 말해줄 때 더욱더 스터디를 통해 발전할 수 있더라고요. 참! 그리고 만능 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만능 틀을 만들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2일에서 3일 정도는 모범 답안을 따라했고 나머지 4번, 3번 정도는 제가 혼자 그냥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만능 틀을 바로 만들진 않은 이유는 저만의 스타일을 알고 찾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만능 틀을 먼저 읽어보고 이에 따라 하게 되면 자신만의 색깔이 없어지고 마치 면접 학원에서 기계로 쿵쿵 찍어낸 것처럼 일관된 수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싫어서 만능 틀을 짜지 않고 3-4번 정도 저 혼자 구성을 해본 이후에 만능 틀을 보면서 저와 맞는 스타일을 찾아 나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먼저 만능 틀을 보고 익히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스타일로 수업을 해나가는지 한번 해보신 이후에 자신에게 맞는 만능 틀을 자신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심층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은 우리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층 면접도 수업 시간과 마찬가지로 2, 3일 정도는 맞는 답안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마치 모범 답안이 내 답안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명이서 스터디를 진행했지만 심층 면접은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4명 모두 동일한 문제로 진행을 하였어요. 동일한 문제를 진행하면서 답을 내기보다 다양한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토의 토론하고 찾는 것에 더욱더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 다양한 답안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 심층 면접을 할 때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심층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인 만큼 서론, 본론, 결론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뒤에 가서 서론이나 결론을 빼먹고 본론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색하더라도 서, 본, 결 구조를 모두 다 가져가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감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서론은 1분, 본론은 2에서 3분, 그리고 결론은 1분 정도로 총 5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대한 감을 이때 꼭 잡으셔야 합니다. 간혹가다 선생님들이 심층 면접에서 시간이 많이 오버되셔서 본론을 말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계세요. 본론에서 말하다 끊기게 되면 아주 심한 감점이 되기 때문에 꼭 시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감을 기르면서 하나 더 감을 익히셔야 할 것은 말 빠르기입니다. 저도 말이 굉장히 빠른데요. 지금도 천천히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빠르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면접을 할 때에는 평소 말하는 것보다 더욱더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면접장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긴장하기 때문에 평소에 아무리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했더라도 말이 빨라지게 되어요. 면접관들은 하루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말을 빨리 하게 돼버리면 내 답안을 잘 캐치해서 체크하지 못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최대한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눈을 마주치며 웃는 연습을 이때부터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무래도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요. 그래서 보통은 코를 쳐다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스터디원들의 코를 쳐다보는 연습을 이때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 부분은 잘 보이기 때문에 눈이 웃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눈이 웃어야 웃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과장해서 웃으면서 말 빠르기도 조절해야 되고 눈도 마주쳐야 해서 신경 쓸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이런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고득점의 비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3번째로 영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1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섬세하게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만능 틀을 작성하고 만능 틀을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봤던 작년도 2021 학년도에는 만능 틀을 적용할 수 없는 영어 수업이 나왔다고 하였죠. 하지만 저는 실제로 만능 틀을 적용해서 수업을 하였고 나쁘지 않은 영어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능 틀을 미리미리 외워두어야 기본적인 것이라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만능 틀을 만들길 추천드립니다. 영어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2-3번 정도 모범 답안을 따라한 이후에 제가 사용하기 좋은 표현, 그리고 입에 잘 달라붙는 표현들을 형광펜 쳐서 밑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등말, 익스, 만능 틀에 붙여 넣었습니다. 각자 스터디원들끼리 영역을 나누어서 쓸만한 표현을 추리고 만능 틀에 집어넣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만의 만능 틀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1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만능 틀을 완성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영어 면접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안은 아마도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여기실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도안의 감점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안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두세 번 정도 필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집에서 시간을 맞추어서 작성해오고 만나서 서로 피드백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지도안은 꾸준히 하기만 하면 실수도 줄이고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 안에 글씨를 예쁘게 요소를 빼먹지 않고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자주자주 지도안을 빼먹곤 했는데요. 지도안 숙제를 빼먹어서인지 다른 부분보다는 지도안에서 감점을 많이 당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처럼 피보지 마시고 지도안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쓰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제가 앞서서 시책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사실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시책은 딱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근무하게 될 서울시 교육청이 내놓은 정책들이니 이 시기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시책 스터디를 진행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시책의 주제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자 자신이 연구해올 영역을 정했어요. 한 주제에 한 주제씩 정해서 그것에 맞는 기사나 읽어볼 만한 칼럼을 스크랩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실제로 이 정책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공부해온 주제를 나머지 스터디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생소한 정책의 명칭들이나 실행 방안들을 자세히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채점하시는 분들이 정책의 정확한 명칭을 모르시기도 하고 정책의 명칭을 말한다고 해서 참신한 방안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할 때 기본 지식이나 내가 내 논거를 더욱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1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터디를 진행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수업 실현의 꿀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